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언론정보문학부에서 언론학을 가르치는 주재원 교수라고 합니다. 한동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친 거는 2012년부터 가르쳤으니까 지금 9년째 한동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저널리즘도 가르치고 커뮤니케이션 이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디어 관련 현상들도 가르치는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입니다. 네, 어쨌거나 이런 좋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찍는데 제가 섭외가 됐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고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 영상을 통해서 좋은 계기로 삼아서 학생들에게 좋은 책, 도움이 되는 책 소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연을 제대로 충족해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사연을 읽고 제 나름대로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경제학부의 1호학번 학생인데요. 취준하랴 공부하랴 너무 벅찬 와중에 막상 회사에서 요구하는 직무 역량은 저에게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생각에 마음만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책 읽는 걸 좋아했지만 대학 입학 후 바빠지다 보니 안 읽어버릇이 생겨 지금은 책을 봐도 읽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다시 책을 재미있게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연 보냅니다. 특히 한국 작가가 쓴 책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이 지금까지도 저의 이 생각이나 저의 여러 사고의 깊이나 혹은 사고의 폭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렸을 때는 책을 많이 읽는데 대학에 와서 이제 현실적인 이 것들에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책을 많이 못 읽는 것 같다. 그런 사연을 보내셨어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연인 것 같은데 이 학생에게 딱 맞는 책일지는 모르겠으나 대학생 때 고민하는 그 고민에 대해서 제 대학 시절의 경험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위해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체게바라 평전이라는 책이거든요. 체게바라가 누군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혹은 체게바라 평전에 이제 이 표지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티셔츠에 찍힌 사진도 본 적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화적 상품에 인쇄되어 있는 것들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삶으로서의 어떤 체게바라라는 인물도 굉장히 아이코닉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문화적 아이콘으로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죠. 사실 저는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책이 워낙 유행을 한다고 하니까 읽었었거든요. 근데 책장을 넘기자마자 굉장히 그 한 문장이 이 체게바라가 했던 한 문장이 저의 가슴을 굉장히 뜨겁게 했었거든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에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라는 이 굉장히 잘생긴 혁명가의 얼굴과 함께 이 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군대에서 제대하고 복학을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식으로 복학을 준비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은 시기였는데 이 체게바라의 평전을 읽으면서 이 사람의 삶, 세상을 바꾸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할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책 읽는 재미에 좀 빠질 수 있었던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체게바라는 1928년 아르헨티나의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공부를 꽤 잘해서 이제 의학도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근데 의대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친구와 함께 이제 그 오토바이 한 대로 남미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떠났던 남미 여행에서 이 민중들의 비참한 삶을 목격하게 되고요. 그 여행이 결국 체게바라를 의사로서의 어떤 평탄한 삶이 아니라 혁명가로서의 삶으로 이끌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이 체게바라의 삶이 단순히 어떤 그 이념적으로 이 사람이 사회주의자였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같이 절하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념적인 측면보다는 무언가 우리가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는 체게바라의 삶을 항상 떠올리게 되거든요. 오늘날 제가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직업적인 부분보다는 그 이상의 가치, 삶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한번 살아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던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고민들의 출발점을 만들 수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이 책의 내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체게바라가 사랑하는 딸 일디타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편지 내용의 한 구절을 제가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아주 멀리 있고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내 곁에서 떨어져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앞으로도 내 모든 힘을 바쳐서 적들과 싸울 거라는 사실을 너도 이젠 알아야 한단다. 이곳에서 내가 아주 하찮은 일을 맡았다고 해도 그건 아주 소중한 거야. 네가 항상 아빠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내가 너를 자랑하듯이 말이야. 라고 되어 있고, 또 쭉 편지가 이어지다가 다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른이 될 때까지 가장 혁명적인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여라. 이 말은 내 나이에는 많이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능하다면 정의를 지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거라. 나는 네 나이에 그러지를 못했다. 그 시대는 인간의 적이 인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게는 다른 시대를 살 권리가 있다. 그러니 시대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여느 아빠가 딸에게 쓰는 편지 같지만, 이 편지가 쓰여졌을 때는 거의 이제 체게바라가 죽음을 앞둔 마지막 전투를 하는 시기였고요. 또 딸이 너무나도 보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쓴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딸 일리타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가, 저는 그 당시에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당장 혁명을 할 수는 없지만 내 삶을 혁명해가는 그런 삶을 사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1호학번 경영경제학부의 우재성 학우가 보낸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책에 대해 관심이 많은 졸업반 학생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이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다 보니 그간 제 자신이 얼마나 무식했는지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사회과학을 전공했다지만 그에 맞는 지식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정치적 이슈를 접할 때마다 어떻게 이를 바라보고 판단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과학적 기초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어떤 책들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식의 출발점은 스스로의 무지를 깨닫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이 학우는 전혀 무지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는 책은 굉장히 많죠. 다양한 면에서 볼 수 있지만 특히 한국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책들도 몇 권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고른 책은 바로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라는 책입니다. 이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라는 책이 제가 대학교 때 내가 너무 무지하다라는 생각에서 그때 아마 영어 학원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 때 한참 영어 학원을 다닐 때 그 영어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버스 안에서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고요. 한 가지 에피소드는 이 책을 읽다가 너무 재밌어서 제가 정류장을 한번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흡입력이 강한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좀 전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우리 사회를 통찰력 있게 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저는 역사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에 대한 이해 없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책을 추천을 합니다. 흥미롭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역사를 배워왔지만 사실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암기 위주의 역사를 배워왔고 어떤 시대에는 뭐를 외워야 된다, 그런 어떤 시험을 치기 위한 역사를 배워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처음으로 역사책을 재미있게 흥미롭게 읽었던 책이었던 것 같고, 책이 워낙 두꺼운 책이다 보니까 간혹 학생들이 교수님 이거 너무 두꺼워서 일단 너무 압도됩니다, 읽기가 부담이 됩니다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학생들에게 전체를 다 읽기가 부담스럽다면 5장과 6장을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5장에서는 이 한국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 발발하게 되었고, 결국 오늘날 우리 사회를 양극화로 만드는 어떤 정치적 이 보수와 진보의 문제, 어떤 경제적 관점에서의 어떤 이 기득권과 또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지배 계층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한국 전쟁을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6장에서는 한국의 산업화,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이 얼마나 압축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또 부작용들이 발생을 했는지를 들여다봄으로써 오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명과 암,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과 또 우리가 여전히 개선해야 될 것들을 역사적으로 이 거울을 보듯이 비춰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5장과 6장은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교수님을 존경하는 한 여학생입니다. 저의 고민은 20대는 한 번쯤은 꼭 고민을 해봤을 법한 연애, 사랑 고민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계속 생각나고 고민하고 쉽게 우울해지곤 합니다. 평소 주님께서 계획하신 한 사람이 있다고 믿지만 막상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저 사람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사람이게 해달라고 요청하곤 합니다. 이때 좀 더 저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거나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궁금하고 이에 대한 책 추천을 받고 싶습니다. 글쎄요, 20대에 고민하게 되는 당연한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사랑하는 감정을 어떻게 스스로 잘 컨트롤하고 또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신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해법이 다를 것 같은데요. 이 행복에 대한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내 안에서 행복을 만드는 것들, 사실 사랑에 대한 책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저는 이 오늘날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자꾸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에서 나오는 어떤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커플이 있는데 내 친구 어떤 커플은 이런 거 하더라, 쟤는 100일인데 저 커플이 저런 것도 해주더라, 근데 우리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는 왜 그걸 안 해주지? 그러니까 자꾸 끊임없이 비교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내 안에서 행복을 만드는 것들이라는 책이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사랑에서 뿐만이 아니고 인생 전반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짚어주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한두 문장만 이렇게 소개해드리기가 너무 좀 아쉬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학생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책의 38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질투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경고했다. 그는 또한 비교에 관해서도 매우 단호한 태도를 취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스스로 행복을 단념하는 행위다. 비교는 불만을 낳고 불만은 불행을 낳는다. 이웃의 차가 더 크고 좋은가? 이웃이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해 보이는가? 불행해지는 데는 단 몇 초면 충분하다. 불행해지고 싶다면 유명인, 이웃, 친구와 자신을 비교하면 된다. 이미 우리는 매일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의 일상 모든 곳에 스며든 광고는 계속해서 비교를 권하고 우리는 이 비교를 당연하게 여긴다. 그리고 비교 때문에 불행해진다. 제가 직접 학교에서 배웠던 저의 은사이기도 한 이구근 교수님, 법학부의
그리고 국제어문학부의 윤상원 교수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또 책에 대한 조예가 있으시고 많은 통찰력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뭐 GLS의 김창욱 교수님 같은 분, 그리고 전산전자공학부의 뭐 홍신 교수님, 그리고 뭐 황성수 교수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또 이 책에 대한 또 이야기들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디까지나 제가 책을 추천해 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추천이지 강요도 아니고 또 이것이 필독서다 이런 거는 아니니까요. 학생 여러분들이 좀 그냥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다만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뭔가 마음이 동했다면 지금 당장 도서관이나 이런 데로 달려가셔서 한번 그 책을 직접 손에 들고 한번 첫 페이지를 넘겨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